어제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과로사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노조는 숨진 노동자가 주 52시간 이상 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대제철 포항공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동해 연안의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상됨에 따라 해경이 오는 27일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일하던 50대 크레인 운전사가 회사 안 샤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김 씨가 쉬는 시간도 없이 하루 12시간씩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새벽 5시 50분쯤 현대제철 포항공장 샤워실에서 크레인 기사 57살 김모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김 씨는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얼굴 속에서 엄청 피로에 찌들어진 모습이었어요.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IMC 직원으로 28년 동안 마그네트 크레인 운전사로 일해온 김 씨는 지난주 6일간 72시간 동안이나 일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과로사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김 씨의 근무표입니다. 지난달에는 3일에 한 번꼴로 12시간씩 근무했습니다. 15일에는 밤 11시에 퇴근한 뒤 8시간도 안 돼 다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12시간이나 초과 근무를 했는데 다음 날 오전 7시부터 업무에 투입됐고 그 다음 날 숨진 겁니다. 형님, 제가 이게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참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제철의 물량을 맞추기 위해 김 씨를 포함한 4명의 노동자가 맞교대하며 크레인을 24시간 가동했습니다. 두 분이서 계속 이제 연대근을 하시면서 이제 무리한 업무를 많이 하셨죠. 그런. 김 씨가 속한 현대IMC는 인력을 늘려달라고 본사인 현대제철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협력해서 자회사로 넘어오기 전에도 인원 총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얘기가 흐지부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빠진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인력관리 직책까지 맡은 김 씨는 힘들어도 쉴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회사에 맨날 살고 있다. 그렇게 회사만 다닐 거면 그냥 진짜 그만둬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김 씨가 숨진 뒤에도 남은 노동자 3명이 교대 근무를 하며 24시간 크레인을 가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경상북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5,061명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 3,071명, 경주 1,476명, 울진 282명, 영덕 201명, 울릉 43명으로 지역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10만 6천여 명이 확진돼 하루 평균 확진자 15,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동해 연안의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상됨에 따라 해경은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상에 조업 중인 어선들은 조기 입항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피항해야 하고 방파제나 갯바위는 출입이 통제됩니다. 해경은 해안 저지대나 방파제 등에서 너울성 파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통제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역과 기초의원 출마자들은 자신이 어느 선거구로 출마할지 몰라 선거 준비는 그야말로 깜깜입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위해 기초의회 한 선거구에서 최소 3명 이상을 뽑는 제도입니다. 현재 경북의 기초의원 선거구 중 2명을 선출하는 곳은 69곳.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기초의원 선거구의 65%가 조정 대상입니다. 광역의원 정수 확정안은 상정조차 못했습니다. 인구 3만 명 이상 시군의 도의원 정수를 최소 2명으로 하자는 요구가 높은데 경북에서 인구 3만이 넘지만 도의원 수가 1명인 봉화, 고령, 영덕에는 각각 도의원이 1명씩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지난해 12월 1일이었는데 이미 석 달이나 지났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 뒤 경북 선거구 획정위원회와 경북 도의회를 차례로 거쳐야 해 최종 확정은 다음 달 중순은 돼야 할 걸로 예상됩니다. 지방의원 출마자들은 자신이 어느 선거구로 나설지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정책과 공약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급하게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후보자도 힘들지만은 유권자 입장에서도 손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북 도의원 지역구 정수는 54명인데 현재까지 예비 후보 등록자 수는 48명에 불과하고 기초의원 역시 지역구 정수 247명인데 예비 후보 등록은 244명뿐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경북도당이 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인데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공천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산림청은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울진 삼척 산불 피해 주민과 진화 인력을 대상으로 산림 치유와 연계한 심리 지원 활동을 추진합니다. 명상과 숲길 걷기 등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마음 안심 버스를 통해 찾아가는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정신건강 평가와 스트레스 측정 등을 통한 정신건강 전문가의 심리 상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양어장에서 길고양이들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29살 정모 씨의 휴대전화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어제 정 씨를 불러 2차 조사를 진행했으며 정 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는 다음 주 중 나오며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포항시 남구에서 일어난 양어장 길고양이 학대 사건과 관련해 포항시가 후속 대책에 나섭니다. 시는 포항시 전체 읍면동에 동물학대 처벌 규정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문과 SNS 등을 활용한 동물학대 방지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동물학대 사건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포항시를 중심으로 동물보호단체와 경찰서, 소방서 등의 협조 체제를 구축할 방침입니다.